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저번 주 스프린트 갖고 왔죠, 그죠? 그래서 일단은 볼게요. 저번에 안 나간 게 요걸 좀 안 나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교재로 할게요. 교재로 요약집으로 가시면은 일단 문제집으로 갈게요. 요약집은 똑같으니까 문제집으로 가셔서 페이지로는 저번 시간에 어디 할 차례냐면 교재 174페이지 할 차례 갈게요. 174로 가시면 174로 가시면 23번서부터 할 차례 맞죠, 그죠?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가겠습니다. 그래서 문제 저번에 계획서 나온 대로 이제 쭉 빼겠는데 일단은 일단 프린트를 보시게 되면 저번 주 거 프린트를 보시게 되면은 토지 정책 수단이 있는데 저번 주에 테마 2에 있을 거예요. 테마 2. 그래서 테마 2에 보시면은 그 토지 정책 수단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따라해보세요. 이 집간. 이렇게. 그래서 이제 토지 정책 수단이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수단이에요. 수단. 그래서 토지용 규제, 직접 개입, 간접 개입이라는 게 나오죠. 그죠? 그래서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직접과 간접. 그 토지용 규제는 지역 주거자가 대표적이에요. 어울리지 않는 건 어울리게 한다. TDR도 아직 우리나라에 아직 들어왔어요. 이건 아직 안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죠. 근데 이제 지역주거지 대표적이니까 토지용 규제,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만한 토지를 바꾸는 거고요. 토지 구획 규제, 그 다음에 건축 규제 인허가, 토지 이용 계획이라든지 도시 계획인데 이 둘 중에서 시험 문제는 잘 나옵니다. 직접 개입은 적극적이고 시장은 불신해서 직접 수요자와 공급자 역할을 하니까 이건 어떻게 들어가냐면 자 따라해보세요. 공영개발, 토지 수용, 공공이 들어가면 다 직접이죠, 그죠? 근데 이제 올해 유력한 게 여기에다가 이제 한번 밑줄 보세요. 분양가 상한제라는 게 있죠. 그래서 가격 통제가 직접이라는 게 올해 뜰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감정평가지는 나왔는데 아직까지는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따가 이제 우리 뒤에서 임대료 규제도 가격을 직접 통제하니까 간접 개입이에요. 이건 직접 개입이에요. 직접 다이렉트로 하니까. 그다음에 토지 선매는 이제 이따가 우선 우리가 국가를 매수자로서 지정하고 도시지개발이나 도시개발 나왔다. 토지은행 제도는 토지 빚주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자 이것도 간접에 들어갑니까? 이것도 직접에 들어갑니까? 직접에 들어가죠. 근데 간접은 어떻게 돼요? 우리가 조세는 직접이에요, 간접이에요. 간접. 가격을 직접 통제하는 게 아니라 수용비에 영향을 줘서 나중에 이제 영향을 주겠죠, 그죠? 그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수요자와 공급자한테 간접적으로 시장 기능을 유지하도록 우리가 보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돈을 보조하니까 금이라는 게 들어가죠. 따라서 부담금, 개발이 생략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따라서 보조금, 금융지원, LTV와 DTI라는 게 들어오셨죠. 이것도 다 들어가고요. 토지 형성상 지원은 이제 가격 공시를 우리가 지원한다든가 정보를 제공해 준다든가 지적 정보 이런 것들이 이제 다 간접이다. 이렇게 해서 요 세 가지가 잘 따요. 요 세 가지 위주로 이제 가져가셔서 요약집을 잠깐 가볼게요. 요약집 가시면은 잠깐 가시게 되면 요약집도 조금 보셔야 되니까 가시게 되면은 페이지로는 어디 있냐면 우리 요약집에 페이지 80페이지 있죠. 80페이지에 가시면은 80페이지에 가시면은 이직간이라는 게 나와 있죠. 그래서 좀 약간 빠진 게 있기 때문에 아까 분양가 상한제라든지 가격 통제는 직접 개입이다. 이렇게 가져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넘겨보시면 토지정책 수단에 조금만 이제 우리가 볼게 페이지로 가시면은 83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83페이지로 가시면은 자 거기에 토지정책 직접 개입 수단에 쭉 보시게 되면은 쭉 밑에 내려간다면 토지은행이라는 단어가 있죠. 토지은행은 토지를 비쌀 때 매입해요. 쌀 때 정부가 저렴한 가격으로 미개발 토지를 대량 매입해서 비축했다가 민간한테 팔거나 대여하죠. 그래서 이제 이것도 직접 개입으로써 미개발지를 우리가 수요자와 공급자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직접적 개입이다. 이렇게 봐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요거는 이따가 나오겠지만 지자체에서 합니까? LH에서 담당합니까? 그래서 미래의 공공유를 확보하고 목적으로 미개발지를 미리 저렴한 가격으로 매입해서 비축했다가 파는 건데 그러면 장단점이 나와요.
그럼 공공용지를 저렴하게 확보하고 무질서한 개발을 막아서 계획적인 개발이 가능한데 개발이익을 사회적 환원할 수 없다, 환원할 수 있다, 있죠. 이게 이제 가장 키포인트고 중요한 거는 막대한 토지 매입비가 부담되면서 매입 토지를 관리하는 문제가 생기죠. 관리에다 또 하나 맞춰보세요. 그러니까 공용개발과 약간 틀린 거는 자 지금 요거는 개발지예요, 좀 미개발지예요. 빈민들이 무허가 주택을 지을 수 있죠. 철거해야 돼요, 관리를 잘해야 돼요. 관리 문제가 생기고 주변 토지 값이 올라간다는 건 똑같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공용개발하고 연결된다면 제가 여기다 해놨는데 토지은행은 매입을 해서 보유 비축했다가 개발 매각하는데요. 계획적인 개발하고 개발이 환수할 수 있어요. 근데 값싸게 토지를 매입할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매입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그냥요 이건 관리 문제가 생겨요. 주변 토지 가격이 올라가는 건 똑같죠. 그래서 공용개발은 매입하는데 얘는 비축하는 겁니까? 토지를 수용하는 겁니까? 그럼 팔겠다는 의사 없이도 뺏어버리니까 토지은행보다는 사유재산권 침해도가 좀 강하고 택지개발 매각인데요. 계획 환수 값싸게 매입 똑같은데 이건 민원이 발생해요. 자, 우리가 보통 토지를 보상해 줄 때 어떻습니까? 실거를 해요, 공시지가로 해줘요. 그럼 얘는 관리 문제가 생기고 얘는 민원이 발생하죠. 투기가 나타나는 건 똑같기 때문에 얘와 두 가지를 또 비교해서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 봤고, 그 다음에 제 프린트를 또 보시게 되면 테마 4로 한번 가보세요. 4로 가시면은 테마 4 그러시면 자, 우리나라에 이제 시행되지 않는 게 폐지된 초소라는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폐지된 초소인데 일단은 책에 잘 써가지고 우리가 이 자체적으로 이 공인중개에서 나왔던 거를 잘 표현하고 있는데 공안지세와 통합부지세가 감정평가 시험에 나왔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폐지된 초소가 뭐예요? 초가 뭐죠? 토지, 초과, 이득세. 자, 소가 뭐예요? 택지소유상한제. 그럼 이따가 우리나라에 실시되지 않는 건 폐지된 초소만 찾으면 다 답이 되죠. 그래서 토지, 초과, 이득세는 양도소득세만으로 부동산 경기가 가열되는 걸 막기 위해서 지가 상승을 기대하는 유효 토지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제도인데 폐지됐고요. 택지 소유 상한에 관한 법인데 택지 소유 상한제도 지금 있어요. 폐지됐어요. 폐지됐죠. 이 두 가지 가장 유력해요. 그래서 이따가 나올 때 초소만 알면 거의 다 풉니다. 근데 책이 없는 것까지 하게 되면은 뭐 굉장히 모험스러운데 자, 따라서 초소가 공토로 남았다. 공안지세라는 얘기 못 들어보셨죠? 예, 이것도 지금 없고요. 종합토지세요. 종합부동산세라 그래요. 부동산세. 이 공토를 좀 가져갔으면 합니다. 이게 좀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죠?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 아까 TDR은 당연히 우리나라에 실시되고 있지는 않죠. 검토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다른 토지 정책 같은 거를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놨어요.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에 시행 중인 부동산 정책. 토지 거래 허가제는 있기 때문에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집가격 상승한 지역에 실시되고요. 자, 시험 문제는 개발이익 환수제도 없어요. 우리나라에 있어요. 그럼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있죠. 자, 그럼 요거는 어떤 게 나오냐면 개발 사업의 시행이 토지용 계획의 변경을 발생하는 물가 상승이에요. 정상지가 상승분이에요. 만약에 물가 상승분이라면 안 되겠죠. 이따가 나올 거고요. 그래서 물가 상승하면 안 됩니다. 물가 상승이 아니라 정상지가 상승분이고 불로소득이 환수해야 돼요. 토지 소유자한테 개발 부담금을 부과하겠죠. 그럼 부담금을 부과한다는 거는 이것도 우리가 저번에 했지만은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근거입니까? 어떤 수단입니까? 수단에 들어가고 제가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담임 선생님이면 얘를 문과로 보낼지 이과로 보낼지 적성평가를 다 할 수 있죠. 그럼 적성평가가 나오면 얘를 토지를 개발로 보낼지 보존을 볼지 경합이 난다. 요거 나오면 무슨 평가를 제도를 찍으셔야 돼요. 토지 적성. 지구 단위에다가 배포쳐 보세요.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의 대상 지역의 전부입니까? 일부에 대한 겁니까? 일부에 대하고 토지은행은 토지 비축이 시장 안정과 공공사업인데 이 토지은행도 우리나라에 시행 안 되고 있어요? 되고 있어요. 어떤 법률이죠? 불러보세요. 공공 토지 비축에 관한 법령. 그래서 감정평가 시험 문제 어느 법률에 이제 우리가 규정되어 있냐도 나왔기 때문에 아까 LH사지 지자체에서 하는 게 아니죠. 토지 선매에다가 배포쳐 보세요.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신청이 있는 경우 국가를 그 매수를 원하는 선매자한테 그 토지를 협의 매수한다. 강제로 수용해야 돼요? 협의 매수해야 돼요? 협의 매수하죠. 그래서 가장 많이 뜨는 게 이거예요. 자, 가장 많이 뜨는 게 얘들이 물어보는 게 이따가 개발이익이라는 것은 물가상승분이다,
우리가 정상지가 상승분이다. 정상지가 상승분이고, 그 다음에 또 물어보는 건 아까 요 지구 단위 계획은 전부 다 일부에 대해서다. 일부. 그 다음에 토지은행은 지자체에서 한다. LH에서 한다. LH에서 하고, 토지선매는 강제로 수용한다. 협의매수다. 협의매수다. 이 정도만 좀 아시면 토지정책 어느 정도 기초는 이제 다룰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죠? 각계 문제로. 자, 가겠습니다. 쭉 이제 풀면서 우리가 부연 설명은 이제 요약집을 좀 더 보기도 하고요. 자, 천천히 23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23번에 쉽게 나왔죠? 174에 23번에 현재 우리나라에 시행하고 있는 부동산 정책이 아닌 거는 어떤 거예요? TDR이죠. TDR이니까 3번이 정답이죠. 그 다음 24번은 좀 발표를 쳐보세요. 요게 이제 감정평가 시험 문제 또 뭘 갖고 장난쳤는데 작년 문제예요. 가장 먼저 뜬 게 공인중개사 제도죠. 찾았습니까? 공인중개사 제도. 그래서 공인중개사 제도가 처음 만들어지게 되죠. 언제 만들어졌어요? 거기 연도가 밑에 나와 있죠. 1983년이라고 돼 있나요? 그래서 이제 요것만 제가 하게 되면 마음이 좀 울컥한데, 제 논문, 박사학위 논문 지도교수님의 또 지도교수가 김영진 교수라는 분이 만들었어요. 1980년 돌아가셨는데, 요게 가장 먼저 나왔다는 건 이해 가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게 나왔냐면, 부동산 실명제라는 단어가 나와 있나요? 자, 요게 이제, 김영삼 정권 때, 김영삼 대통령 때 부동산 실명제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실명제가 나오게 됐어요. 그게 몇 년도에 나왔어요? 불러보세요. 1995년이라고 돼 있죠? 연도는 암기하지 마시고 그냥 그 순서를 암기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김영삼 대통령 다음에 김대중 대통령이 들어오시면서 IMF가 터졌죠. 그래서 자산 유동화 제도. 그래서 건설회사가 부도가 나게 되면 자산이 없어서 그래요? 현금이 없어서 그래요? 그럼 자산을 현금화시키는 제도를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자산 유동화 제도가 만들어지고, 그럼 자산 유동화 제도는 IMF니까 제가 책을 쓰지 않았는데 몇 년도라고 해놓으셨어요? 자산 유동화 제도? 1998년이 IMF인 건 알고 계시죠? 그죠? 그러면 이제 그게 끝나고 나서 이제 정착이 되면서 부동산 거래 신고제라는 게 있죠. 요게 생기게 된 거죠.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 자, 이게 이제 몇 년도의 마지막 2006년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재밌는 게 이게 이제 10월 달에 나왔던 문제가 이번에 감정평가 시험 문제가 이걸 뺏겨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 자, 부동산 실명제가 먼저요, 거래 신고가 먼저요. 실명제가 나온 다음에 거래 신고가 나온 거죠. 이걸 바꿔냈거든요. 순서 정도는 알아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암기할 필요는 없고 어느 제도 먼저 만들어졌어요? 공인. 그다음에 김영삼 정권 때 부동산 신고. IMF가 터지면서 자산이 들어와. 부동산 거래 신고라는 거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정답은 몇 번이 정답이다? 3번. 이것도 기출이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한테 머릿속에 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제가 아까 폐지된 초소가 공토로 남았죠. 근데 공토는 안 냈더라고요. 공토는 왜냐면 감정평가 시험이 나왔기 때문에 초소만 알면 25, 26을 다 풀어요. 그죠? 그럼 볼게요. 다음 중 법령의 기준이 우리나라에 시행되고 있는 건 초소를 빼면 되잖아요. 그럼 니은리을이 초소죠. 그럼 개발행위 허가제라든지 용도지역지가 있으니까 1번이 정답이고, 그 다음에 26번도 초소 빼면 되죠. 그럼 초소 빼면 기억하고 디귿이죠. 실거래 신고제 분양가 상한제. 그래서 정답은 26번의 정답은 2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27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27번은 뭘 냈냐? 자, 일단 답부터 볼게요. 기출은 다 봅니다. 일단 답부터 보면 3번이 썼죠. 자, 아까 제가 금융은 직접이었어요? 금융은 간접이었어요? 간접이잖아요. 3번이 틀렸고, 정부의 시장 개입은 사회적 후생 손실을 낳을 수 있다는 게 여기에 따라보세요. 정부의 실패. 요 지문을 얘네들이 굉장히 많이 씁니다. 이따 기출문제 보시면 또 갖다 써버려요. 토지은행은 정부 등이 사전에 토지를 비축해서 토지시장의 완전과 공공사업이 원활하게 추진하는 거 맞죠? 맞고요. 자, 4번 같은 경우는 펜 들어보세요. 정부의 대칭이에요? 비대칭이에요? 이걸 비를 뺄 가능성이 큽니다. 비를 들어가야 되고, 외부 효과 등이 존재하는 정부의 시장 개입의 수단이다, 근거다. 근거. 정부의 시장 개입에는 공공임대주택 같은 건 직접 생산 공급하는 어떻게 돼요? 방법, 통제하는 방법이 되겠죠. 정답은 몇 번이 정답이에요? 3번. 28번은 작년 문제인데 금융규제에 해당하는 건 몇 번이 금융규제였어요? LTV죠. 그럼 올해는 DTI가 나올 수도 있죠. 적어놓으세요. LTV, DTI. 그래서
담보인정 비율에 대한 LTV가 나올 수 있고 DTI니까 DTI도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1번이 정답이고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은 직접 개입을 찾으랍니다. 직접 개입. 그럼 직접 개입은 자 들어볼게요. 토지은행이 직접이죠. 공용개발 또 어떤 게 직접이에요? 공공. 그러면 세 가지가 되겠죠. 근데 간접은 어떤 거죠? DTI. DTI 찾았습니까? 그러니까 작년에 제가 LTV 나왔으니까 DTI 나온다 그랬거든요. DTI가 간접이고 종합부동산세 개발부담금이니까 직접은 몇 번이 정답이다? 2번. 30번도 쉬워요. 우리가 보시게 되면은 다음 중 우리나라의 정부의 부동산 시장에 대한 직접 개입의 수단에 대한 건 어떤 거겠어요? 공공 토지 비축, 토지 수용, 공용개발, 공공임대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4개니까 2번이 정답이죠. 그 다음 31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31번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인데 주택 보급률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나요? 주택 보급률. 31번에 5번에 찾았습니까? 그럼 주택 보급률에다가 밑줄 한번 쳐보세요. 주택 보급률은 필기를 한번 해보세요. 주택 보급률은 뭐냐면 주택 보급률을 따진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전국의 가구 수를 밑에다 넣어요. 가구 수를 밑에 놓고 그 다음에 전국의 가구 수에다가 주택의 수를 위에다 놓습니다. 주택의 수. 그 다음에 우리가 백분율로 가는데 만약에 A 지역으로 볼게요. 그럼 A 지역에 100가구가 있는데 100채를 딱 지어지게 되면은 100%가 되겠죠. 근데 100%해야 돼요. 100%를 초과해야 돼요. 자, 왜 그러냐면 따세요. 필요 공가율. 필요 공가율을 따진다는 건 뭐냐면 자, 우리가 미래에 대한 필요 주택수를 따질 때 가구 총수가 있으면 필요한 공가수가 필요하다는 건 뭐냐면 필요 공가율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필요 공가율이 양적에 대한 해결 문제인데 공가율이 꼭 필요한 공가인데요. 자, 공가는 집이 비어있는 비율이 공가죠. 주택의 수의 빈집의 수. 그러면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자, 만약에 A 지역에 자, 갑돌이하고 을돌이하고 병돌이가 세 가구가 살아요. 그럼 세 가구에 세 채 지어주면 100%지만은 어떻게 돼요? 이사 갈 집이 없잖아요. 그럼 집이 안 비어 있어야 돼요? 비어 있어야 돼요. 꼭 필요한 공가율이 필요하죠. 그래야지만 양적 문제를 해결한단 말이에요. 그럼 얘가 일로 이사 가니까 우리가 얘가 5%라면 100가구에 5채가 안 필요하다, 필요하다. 그럼 105채가 필요하다는 건 주택보급률은 100%를 넘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100%를 그냥 해야 돼요? 초과해야 돼요. 그럼 양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죠. 그럼 양적 문제를 해결하나 이걸로 정부의 정책이 다 끝나야 됩니까? 질적 문제도 계속됩니까? 계속되고 지역 간의 편차가 생기죠. 그럼 얘를 초과했다고 해서 정부의 정책이 필요 없어요? 필요합니다. 그래서 5번에 보시면은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게 되면 양적 문제를 해결한 거죠. 근데 시장 효율성과 형평성이 달성돼서 정부의 시장 개입하지 않는다? 아니죠. 양적이 해결될 대로 질적 문제도 계속 되겠죠. 환경이라든지 지역 간의 편차니까 시장 개입이 어떻게 돼요? 개입하지 않는다, 개입할 수 있다. 개입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 가시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꼭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택 보급률을 저한테 또 많이 물어보시는 분들은 유량저량이라는 거 아시죠? 자, 이건 따라서 저량. 일정 기간이에요? 일정 시점이에요? 시점마다 보급률이 똑같겠어요? 다르겠어요? 자, 예를 들어서 아까 이 지역에 2020년 말에 90%라면 2021년에 100%가 될 수도 있죠. 시점에 나니까 이건 유량이다, 이건 저량이다. 저량. 이것도 좀 가져가세요. 아직 저량이 안 나왔거든요. 그럼 여기서 정답은 몇 번이 정답일 것 같아요? 5번이죠. 특히 이제 1번 같은 거는 이제 용도지역지구제는 사회적 후생손실을 완화시킨다는 지문도 많이 뜹니다. 용도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사회적 후생손실을 또 완화시켜서 갈 수 있고요. 주택은 단기적으로는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많아요? 부족해요? 이것도 시장의 실패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정부의 주택시장에 대한 개입의 근거가 되고, 그러니까 토지거래 계약에 대한 그 허가구역,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사용하는 집값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요. 분양가 상한제는 어떻게 돼요? 가격 올리는 거예요? 못 올리는 거예요? 그럼 저소득층을 위한 거죠.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4번도 맞고 5번이 이제 정답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 32번은 너무 쉽게 나왔죠. 아까 제가 여기 부담금이라든지 아니면 보조금 나오면 무슨 개입이죠? 그럼 1번이 간접 개입으로 가야죠. 그 다음에 2번 정부의 시장 개입에 대한 이유에는 시장 실패 보완, 시장에 대한 부동산 시장 안정, 개발 제한 구역이라고 들어오셨죠. 이게 난개발을 이제 막는 도시 무질서한 팽창을 억제하는 거고 그린벨트예요. 아까 공공토지비축제는 토지은행이잖아요. 공익사업용지의 원활한 공급과 토지시장의 안정에 기여하고요. 정부의 시장 개입은 사회적 후생 손실을 발생시킨다는 게 아까 계속 뜨고 있죠, 이게. 이렇게 정답은 1번이 정답이다. 넘겨볼게요. 자, 넘기시면 이제 33번만 이제 풀면은 이제 거기에 대한 거는 다, 나가는 건데요. 33번도 쉽잖아요. 1번에 가시면 아까 개발부담금 부과는 무슨 개입이에요? 간접이니까 이것도 1번이 정답이죠. 그래서 출제되는 게 재출제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은 이제 공공주택을 적게 만들어야 돼요? 많이 만들어야 돼요? 소득증대 효과가 있고요. 정부가 주택가격 안정을 목적으로 신주택 분양가를 규제해서 신주택 공급량을 감소시켜서 또 사회적 후생 손실을 발생할 수 있고 시장에서 어떤 원인으로 자원의 효율적 배분에 실패한 경우 시장이 실패하면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근거가 되겠죠. 자, 토지 수용은 아까 우리가 수용 매수 방식이잖아요. 시장 개입 수단에서 아까 어떻게 관리 문제가 민원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래서 토지 매입과 보상 과정에서 사업 시행자와 피수용자 간의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정답은 몇 번이 정답이다? 1번 이렇게 보시고 자, 그 다음에 토지 정책에서는 잠깐만 좀 제가 요약지 83페이지로 한번 가볼게요. 83페이지로 가시면 자, 이건 이제 올해 나올 것 같은데 83페이지 가시면은 토지 정책에 환지 방식과 매수 방식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나요? 자, 그래서 우리가 환지 방식도 직접적 개입에 들어가요. 무슨 개입이 들어간다? 직접. 환지 방식도 아직 안 나왔지만 직접적 개입이다. 그래서 이 직접 개입에서 환지하고 매수 방식을 비교하는 문제가 뜹니다. 올해. 그래서 이 환지 사업이 1970년도에 우리나라가 환지 방식을 썼어요. 환지 방식을 사용해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옛날에는 토지 구획 정리 사업이었는데 요즘은 도시개발 사업으로 배우시죠. 채비지라는 얘기 들어오셨죠. 그래서 갑돌이 땅을 토지를 구획해줘요. 그럼 개발 사업에 대한 비용을 충당하는 게 채비지를 정부가 매각하고 나머지 걸 그냥입니까? 이 토지 소유자한테 재분배합니까? 매각이에요? 재분배예요? 요게 이제 가장 많이 나왔고. 자, 그럼 얘 장단점을 이제 보겠는데, 자, 요약집을 한번 가볼게요. 요약집에서 가시면은 토지구획 정리사업이라고 돼 있죠. 도시개발 사업인데 옛날에 토지구획 정리사업이기 때문에 한지 방식이기 때문에 토지구획 정리사업도 맞습니다. 그럼 개념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하나, 둘, 셋, 넷. 토지를 어떻게 돼요? 전환하여 원소유자한테 그냥입니까? 환지를 합니까? 요게 이제 중요하고, 그 다음에 채비지라는 거 아까 얘기했고, 장단점을 한번 체크해 볼게요. 얘는 원토지 소유자의 소유권을 존중하죠. 뺏은 게 아니잖아요. 소유권이 축소됐으니까 이제 사업 주체의 개발 비용 부담이 이제 가볍고, 중요한 거는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은 단점에 두 번째 줄에다가 좀 별표 쳐보세요. 환지 후에 개발이익 환수하기가 쉽다, 좀 곤란하다. 곤란해서 땅값이 7배나 뛰어요. 그럼 투기가 발생할 수도 있죠. 개발이익 환수가 좀 곤란하고 공용보다는 좀 절차가 그냥 있어요. 복잡하겠어요. 사업이 지연될 수도 있죠. 이런 것들. 그럼 이제 공용개발로 갈게요. 그러다 보니까 1980년도 안 되겠다 싶어서 목동이나 안산 신도시를 다 매수 방식으로 가요. 그 매수 방식은 돌려주는 거예요? 토지를 수용하는 방식이에요. 수용 방식이죠. 수용 방식이기 때문에 갑돌이 땅을 그냥 수용해버리죠. 그래서 계획적인 토지 이용을 할 수가 있는데 얘랑 비교해서 나올 수 있는 게 얘는 그냥입니까? 매입비가 들어갑니까? 초기 매입비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개발이익을 환수할 수는 있죠. 절차가 간단하고 얘보다 이제 여러 가지 도시 기반 시설을 우리가 구비할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건 아까 그냥요 민원이 발생해요. 자, 보통 실거래가로 하는 게 아니라 공시지가로 해주죠. 그래서 우리가 택지 공영 개발이라고 하고 택지 공영 개발 사업이라고도 하고 여기 대해서 이 두 가지를 비교하기 때문에 공영 개발은 일단은 여러분들이 얘는 장점은 어떻게 됐어요? 아까 구획 정리 우리가 환지 방식보다 그냥입니까? 공공용지 확보가 쉽습니까? 사업을 신속하게 할 수 있죠. 개발이익 환수도 가능해요. 여기 나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초기에 사업비가 부담됩니까?
그럼 제 초기에 사업비가 부담되는 거는 환지 방식이에요? 이건 매수 방식이에요. 매수 방식이고, 수용 시 합리적인 보상금 산정이 어렵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은 아까 그 문제로 갈게요. 페이지 179페이지로 가시면, 토지정책 수단에 관한 설명 좀 틀린 거, 이건 기출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제가 답만 보겠습니다. 5번에 가시면, 초기에 막대한 토지 구입 비용이 들어가는 건 환지라고 보셔야 돼요. 이건 수용 방식이라고 해야 돼요. 특히 4번 같은 건 수용 방식의 문제점은 토지 매입과 보상 과정에서 주민과 갈등이 들겠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공용개발은 저 대규모 개발 사업 같은 것만 보시고, 그 5번만 좀 체크를 하시고요. 넘겨볼게요. 자, 넘기시면 이제 공법 문제예요. 거의 이제 공법 문제가 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넘기게 되면 180페이지 가시면 4번 문제에다가 배표를 한번 쳐보세요. 자, 그래서 우리가, 자, 따라해보세요. 지역지구제. 지역지구제가 옛날에는 이제 제가 이따가 요 단기장기를 말씀드리겠지만 요즘은 공법 문제를 많이 내버려요. 그죠? 그래서 공법 문제를 많이 내기 때문에 요 단기장기는 제가 이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따 같이 해드리고, 우리가 이제 가볼게요. 자, 지금 180페이지 가시면 4번에 용도 지역지구제 찾으셨습니까? 자, 지역지구제는 뭐예요? 자, 우리가 이렇게 돼서 주택과 주택이 있는데 공장이 있어요. 어울려요? 어울리지 않아요? 그러면 어울리지 않는 거 어울리는 게 토지용 규제죠? 무슨 회복가를 제거시켰어요? 부회복가.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장점은 잘 이용했기 때문에 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죠. 그 다음에 현 세대와 후세대 간에 또 환경이 좋아지니까 형평성을 유지되는데 무슨 간에 형평성 문제가 야기되겠어요. 그럼 여기는 지역주제 실시했는데 여기는 안 하게 되면 지역 간에 편차가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가격에 대한 차이가 나서 또 경제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자, 그러면은 4번 문제는 공법 문제예요. 일단 이건 기출이니까 다 볼게요. 용도지역 지구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토지용 수반대는 무슨 회복을 아까 제거시켰어요? 부에 이거 가져가시고, 그 다음에 3번 사적시장의 외부업과에 대한 효율적인 해결책이 제시되지 못해 정부에 의한 채택된 부동산 정책의 수단이고, 지역끼리는 중복 지정이 안 되죠. 근데 용도 지구는 하나의 대지에 중복 지정될 수도 있고요. 국계법에 의해서 우리가 이 지역이 4가지잖아요. 답세 도간, 농자. 도가 뭐죠? 관, 농, 자가. 자연환경 보존지역이 도시지역 중에 있는 건 아니죠. 이따가 나오겠고. 그 다음에 2번 문제가 이제 우리 기출의 공법 문제인데 1차만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 정도는 가지고 가셔야 돼요. 자, 우리가 일반과 전용이 똑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자, 전용이라는 것은 양호한이라는 게 나와요. 뭐가 나온다? 양호한. 양호한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일반이라는 것은 편리한이라는 게 나와요. 그죠? 그럼 우리가 무조건 시험 문제에 양호한이 나오면 앞에 뭐가 붙어야 돼요? 전용. 편리한이 나오면 일반.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전양. 전씨예요. 그분이 한 사람만 계속 바라보고 살아요. 그래서 전양은 일편단심이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된다? 자, 나도 힘들어 죽겠어 지금. 나도 공법도 해야 돼 지금. 공법도 야매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전양이잖아요. 일반 나왔죠. 양호한 나왔으니까 전용이 나와야 되는 거죠. 얘기 좀 해보세요. 그 다음에 1종이 있고 2종이 있죠. 그럼 2종이 더 어떻습니까? 층수가 높잖아요. 단독이 높아요? 공동이 높아요? 그럼 이건 2종이라는 게 정확하거든요. 그럼 2종이면서 일반이다, 이거는 전용이다. 전용이라고 하셔야 돼요. 체크하세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이 지금 제가 할 예예요. 얘가 이제 나오는데, 얘가 좀 어렵습니다. 6번 문제도 제가 체크가 돼 있죠. 그러니까 예전에 출제가 됐는데 요즘 좀 끊겼어요. 자,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딱 보기에는, 자, 보세요. 여기 주어 전형주로 바꿔지면 여기가 쾌적성이 증가하죠. 그럼 단기는 공급이 돼요? 안 돼요? 단기는 절대 신규가 못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수요만 증가하죠. 그럼 공급은 그냥입니까? 불변입니까? 자, 이걸 제가 그래프로 나타내면, 절량이다. 절량이라는 자체는 뭐예요? 기존에 있는 주택이 늘어나지 않죠. 그래서 그대로 있어요. 그 상태에서 보시게 되면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 그냥입니까? 가격이 상승합니까? 그 만약에 5억짜리가 7억으로 상승할 수 있죠. 그럼 가격이 올라가 버려요. 그죠? 가격이 올라가 버리면 신규가 아직 들어왔어요? 신규 주택이 안 들어왔어요. 그럼 기존 공급자가 있죠. 그럼 기존 공급자가 무슨 이윤을 얻죠?
초안 없고 아직 지역지구제가 실시하기 전에 독점을 얻었다는 거예요. 사후적이에요, 사전적 독점이에요. 초과인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사전적 독점이 되는 거죠. 자, 만약에 재벌들은 자기가 부자여서 그래요, 아버지가 부자여서 그래요. 사전적인 독점이기 때문에 미리 위치를 점했기 때문에 독점이 생겼죠. 그래서 사전적 독점이 생겼고, 장기는 그냥입니까? 신규 기업이 진입합니까? 들어가죠. 그래서 이따가 이 저자가 내신 게 단기 공급은 유량일까요? 이건 저량일까요? 저량, 주택 저량을 얘기를 해요. 얘기 좀 해주세요. 근데 신규로 지어버리는 얘는 무슨 양이다? 유량으로 새로 들어가게 된 거죠. 그럼 공급이 많아지니까 가격이 어떻게 되겠어요? 하락하죠. 그러면 신규 공급자는 무슨 이유만 없겠어요? 사후적 독점은 독점이 아니겠죠, 그죠? 그러면서 요 세 가지가 좀 어려워요, 그죠? 그래서 이건 보지 마세요. 제가 그냥 참고적으로 했으니까 여기까지만 보시는데, 자, 들어볼게요. 스토리를 갑니다. 단기는 신축이 됩니까? 신축이 안 됩니까? 안 되니까 기존 주택이죠.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수요만 증가하다 보니까 가격이 얼마에서 얼마로 뛰었어요? 5억에서 7억으로 뛰었죠. 그럼 장기는 그냥입니까? 공급을 늘립니까? 그럼 가격이 다시 떨어진단 말이에요. 가격이 떨어진다. 그럼 중요한 것은 장기는 그냥이다, 공급은 다 증가한다. 증가하는데 가격이 떨어지는 게 비용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죠. 뭐냐면 옛날에는 5억짜리 집을 질 때 3억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비용이 불변이라는 건 그냥입니까? 지금도 3억입니까? 그러면 가격이 원래대로 떨어지겠죠. 분위기 안 좋아서 한 번 더 할게. 자, 아이씨, 괜히 내가지고 힘들어 죽겠어. 이거 끊겼거든. 그래서 잘 안 나와. 자, 간다. 힘들어 죽겠어. 이게 제일 힘들어. 20년째인데. 자, 갈게요. 그냥이야, 가격이 떨어져. 이건 알겠어요? 공급이 늘어나는 건 알겠어? 공급이 다 증가된다는 걸 가져가셔야 돼요. 근데 가격이 떨어지는 게 비용에 따라간다는 얘기죠. 비용 불변은 그냥이야, 원래랑 똑같아. 지금도 3억 들어가죠. 그럼 가격이 원래대로 떨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럼 비용 불변일 때는 그냥입니까? 원래대로 떨어집니까? 원래 떨어지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시멘트 자재값이 올라가면 가격 올리죠. 그럼 원래보다 여기 가격이 이제 막 4억 올라가면은 원래로 떨어지겠어요? 원래보다 높겠어요? 높아서 떨어지겠죠. 화이팅. 시험에 잘 안 나온다는 거. 비용이 감소하는 거는 싸지죠, 자재값이. 그럼 굉장히 싸져요. 그 이유가 싸지게 되면 원래보다 낮아져요. 낮아진다는 거죠. 아시겠죠? 근데 뭐가 증가한다는 거 다 중요한 거예요. 공급이 다 중요한 거 중요하죠. 아시겠죠, 그죠? 이건 요 비용에 따라가고, 이건 참고하세요. 그냥 장기는 어떻게 됩니까? 3억 똑같죠, 아까? 수평이고 올라가면 비용이 증가, 그 다음에 우상향, 우하향인데 이건 참고만 하시고 여기까지만. 그럼 가볼게. 지금 6번 하고 있는 건 알아요? 6번. 그래서 1번은 뭐 맞는 얘기고, 2번 갈게, 2번. 지역지구제가 수요가 단기에 증가했죠? 그럼 가격이 올라갔죠? 그럼 그때 양은 무슨 양이 되겠어요? 저량이에요, 저량. 아직 신규가 안 들어와 있잖아요. 힘들어 죽겠다. 저량이에요? 그 다음에 단기는 그냥이에요, 기존 공급자예요. 무슨 이윤을 획득했어요? 초과예요. 그러니까 2번이 틀렸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특정 지역이 기존보다 우수한 용도지로 지정될 때 이 비용이 나온다는 건 장기란 말이에요. 그럼 장기는 그냥이야, 양은 늘어나. 가격은 비용에 따라서 떨어지겠죠. 그럼 비용 불변은 장기적으로 어느 수준까지 떨어지겠어요? 원래 수준까지 떨어지고 주택량은 증가하겠죠. 맞고요. 그 다음에 자, 지역지구제의 지정은 토지 모수성과 관련됐냐면, 자, 보세요. 아까 얘가 어떻게 영향을 준다는 것은, 자, 따라서 외부효과, 토지가 움직여야 안 움직여. 부동성과 인접성 때문에 그렇다는 거고. 그 다음에 용도지역지구제의 지정은 부의효과를 제거시켰다는 건 시장의 실패를 수정한 거예요. 그럼 시장 실패를 수정한 거는 정치적 개입이에요, 경제적 기능이에요? 경제적 기능이 들어가죠. 체크하셨습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 5번을 제일 어려워해요, 사람들이. 따라서 부의효과를 제거했다는 건 따라서 시장의 실패를 수정했다? 그럼 이건 정치적이야, 이건 경제적이야? 경제적 기능이 들어가지 정치적 기능이 안 들어가죠? 이해하셨습니까? 그 정답은 몇 번이 틀렸다? 2번 이렇게 보시면 되고, 넘겨보세요. 넘기시면은 이제 거의 공법이에요. 9번 문제만 보세요. 9번 문제는 하시면 토지 이용 규제에 대한 틀린 거. 자, 일단 답부터 봅시다. 5번 국계법에 의해서
용도 지역과 지구는 중첩 지정할 수 없다? 있어요. 지역끼리만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아까 1번 지역 지구는 토지용이 수반되는 무슨 회복가를 제거시켰어요. 목적으로 가고요. 그 다음에 지역과 지구별로 건축물에 대한 용도 종류 및 규모 등을 제한하고 지구 단위 계획이 있어요. 어느 글씨가 제일 중요한 건가요? 일부입니다. 전부가 아니라 일부고요. 그 다음에 아까 국계법에 의해서 도시지역은 주상 공록이 있죠. 자, 그래서 5번이 정답이다. 넘겨봅니다. 자, 또 이제 체크가 된 거 7번을 제가 체크했죠. 기출문제 무조건 보셔야 돼요. 7번을 보시면은 토지용 규제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게 5번인데 아까 도관농자에서 자연환경 보존지역이 도시지역 중에 있나요? 그렇지는 않죠. 그래서 이 5번이 틀어버렸죠. 그 다음에 이제 부연 설명은 밑에 좌측에 하단에 보시면 아까 토지용 용도지역 중 토지용 계획의 내용을 구현하는 법적 행정적 수단이다. 토지용 규제는 토지용에 수반된 부해복가를 제거시켰다. 지구 단위 계획 다 나왔던 건 똑같고 특히 용도지역 지구제 같은 건 어떻게 돼요? 지역에 따라 지가 상승 하락을 야기시키겠죠. 어느 지역은 올라가고 어느 지역은 떨어진다는 거. 그래서 정답은 5번이 정답이고 그 다음에 12번은 제가 아까 요 토지 선매 기억하세요? 토지 선매는 가장 중요한 게 뭐였죠? 자, 협의매수죠. 강제로 수용하는 게 아니죠. 그죠? 그래서 얘는 맨 끝에 보시는 게 좋아요. 12번에 4번에 보시면은 토지 선매 나왔다. 강제 수용이 나야 된다. 협의매수가 나와야 된다. 협의매수죠. 그래서 4번 토지 선매에 있어서 그러니까 시장문서구청에서 토지거래 계약 허가를 받아서 취득한 토지 그 이용 목적에 따라서 토지에 대해서 선매자한테 강제로 수용합니까? 선매자 지정해서 협의매수합니까? 협의매수합니다. 요거 이해 가시겠죠? 근데 다른 건 다 공통적이니까 넘어갈게요. 계속적으로 제가 읽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13번이 괜찮습니다. 13번의 별표 3개. 아, 이거 느낌 좋아. 이거 나올 것 같아. 이거. 별표 3개 쳤어요? 2개 더 주세요. 더 느낌 좋아, 이거. 자, 왜냐면 5번이 느낌이 좋아, 5번이. 장기 일반 민간임대라는 게 있죠. 이게 작년에 8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됐거든요. 8년이다, 이제 10년이다. 요게 이제 나올 것 같아요. 5번 체크하세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저도 임대사업자를 했는데 단기는 폐지되고 장기만 10년으로 연장되고 아파트는 제외되거든요. 그죠? 이런 것들. 그래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보시고요. 그 다음에 13번에 1번은 옳은 거니까 5번이 정답이고 1번은 자, 제가 항상 이 공시주체가 있다 또 나오는데 자, 보세요. 공시주체가 자, 국장은 누굴 줄임말이에요? 국토교통부 장관, 시군구 장관, 시장 군수구청장. 개별만 시장이 하죠. 그럼 나머지 다 누가 하겠어요? 그럼 공동주택도 국장이 결정공시하죠. 그래서 당연히 부동산 가격 공시에 대해서 공동주택 가격 공시는 누가 한다? 국장이 하죠. 그렇죠? 아니 국장이 해서 국장의 의견을 들어? 뭐 우리 우습게 알아? 그럼 국장의 의견을 듣는 게 아니죠. 그 밑에 보시면 공동주택 소유자나 주택 소유자와 그 밖에 이해관계 의견을 들어야 되는 거죠. 들어버렸고요. 그 다음에 토지 선매 또 나왔다. 야, 이번에 그냥이야, 강제로 수용이야, 협의매수야. 맨날 나오네. 근데 맨날 틀려. 강제로 수용이야, 협의매수. 그 다음에 3번의 별표. 자, 이게 중요한 게 부동산 거래신고, 부동산 거래신고에 등에 관한 법령에 따라서 거래 당사가 매매계약 체결할 때 잔금 지급이 되어 계약 체결이에요. 60일이 아니라 30일이 바뀐 게 작년에 바뀌었는데 안 나왔거든요. 그리고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선분양, 후분양 있나요? 자, 그래서 이따가 또 여기 또 갔다 와서 하게 되면 제가 까먹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대답을 해볼게요. 자, 우리가 선분양과 후분양 봤을 때 선분양은 팔고 져요, 짓고 팔아요? 저거 팔고 짓는다. 얘는 짓고 판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죠? 이걸 알아야지만 이걸 풀 수가 있어요. 요 파니까 그냥입니까? 돈이 들어옵니까? 들어오면 부지도 사고 공급을 늘릴 수 있단 말이에요. 공급이 늘어나요. 근데 얘는 그냥입니까? 나중에 팝니까? 그럼 지려면 그냥인데 돈이 필요해. 근데 잘 안 빌려줘요. 그래서 대형 건설사의 독점으로 갈 수 있어요. 공급이 나온다, 잘 안 나온다? 공급이 감소해버려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따가 할 텐데 얘는 선분양은 나중에 공급이 감소한다, 증가한다. 후분양은 감소하죠. 지배가 바뀌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특강을 했던 게 먹혔어요. 자, 볼게요. 후분양 그냥입니까? 짝대기가 내려갑니까? 공급이 어떻게 된다? 감소해버려요.
교수님 이건 뭐예요? 그냥 이게 서 있어요. 서 있죠. 안 먹혀요. 자, 어떤 게 감소된다고 보셔야 돼요? 후분양이죠. 짝대 내려가니까. 아시겠죠? 그죠? 그 후분양이 선분양에 비해 공급을 감소시킨단 말이에요. 주택시장이 위축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건설업체에 직접 조달했다가 하면 더 많은 사업 부담도 증가될 수 있죠. 아시겠죠? 이렇게 잡으시고, 그 다음에 지금 14번에서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아까 제가 폐지된 초소라는 거 아시죠? 그러면 소가 뭐죠? 택지 소유 상한제는 지금 우리 시행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어요? 그 택지 소유 상한제가 14번에 2번이 그게 택지 소유 상한제예요. 2번 찾았습니까? 그럼 도시계획구역 안에 택지에 관해서 우리가 지금 정부의 시행 중인 정책이 틀린 거가 2번인데 도시계획구역 안에 택지에 관해서 가구별 소유 상한을 초과하는 해당 택지에 대한 초과 소유 부담금이 아까 제가 택지 소유 상한제라 그랬죠. 요거 시행되고 있어? 안 되고 있어? 요거는 지금 시행인 정책이 아니겠죠. 정답 2번이 정답이죠. 그 다음에 자 1번에는 개발 제한 구역에다가 박스를 쳐보세요. 그러면 개발 제한 구역을 다른 구역으로 낼 수도 있죠. 이게 그린벨트예요. 난개발을 방지해요. 도시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존한다. 이런 게 나오면 무슨 구역으로 나오셔야 돼요? 개발 제한 구역. 누가 지정할 수 있어요? 국장. 시도지사가 아니라. 그러니까 국장 박스, 개발 제한 구역 박스 치셔야 돼요. 이걸 바꿔낼 가능성이 있고요. 정부는 아까 LH가 토지 비축 업무를 수행하죠. LH가 정확합니다. 정부가 LH를 통해서 토지 비축 업무를 수행하게 되고요. 토지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해서 공공복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용도지역지구를 실시할 수 있고, 국장은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일정한 지역에 투기가율지구를 지정할 수도 있죠.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정답은 몇 번? 2번.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주의 있게 보실 게 개발이익 환수에서 개발이익이라는 것은 물가 상승이에요? 정상지가 상승이에요? 정상. 그래서 15번에 옳은 거는 1번서부터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개발이익 환수제는 개발이익은 개발 사업의 시행에 의한 물가 상승분입니까? 정상지가 상승분입니까? 아까 이 정상지가 상승을 초과하는 게 개발이익이죠.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번도 좀 어렵게 나왔어요. 도시군 관리 계획과 기본 계획이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내가 공법 교수님 아닌데 한 새벽 2시에 한번 생각해 보니까 기본 계획은 기본이 들어가요. 여기 기본이 있어야 돼. 두 번째 기본적인 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럼 도시군 관리 계획이에요? 기본 계획이에요? 야매를 찾아낸 거죠.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기본적인 게 들어가는 기본 계획이에요. 여기 보시고 그 다음에 자 3번에 보시면은 패널 들어보세요. 패널 들어보시면은 우리가 개발권 손실 보상 제도가 토지용 계획의 결정에 있어서 종래 용도 규제 완화 밑줄로 치고 발생한 손실을 보상한 제도는 여러분들 우리가 개발권 양도 제도가 아직 시행되고 있지는 않죠. 근데 이건 개발 부담금 제도보다는 개발권 양도 제도로 보셔야 돼요. 이렇게 개발 부담금이에요. 개발권 양도 제도요. 양도 손실 보상제는 이제 토지용 계획에 결정된 종래 용도 규제 완화됨으로써 발생한 손실을 보상해 주는 거는 개발권 양도 제도인데 아직 시행되고 있지는 않다. 그 다음에 주택 마련에 대한 우리가 리모델링 하기 위해서 결성된 주택 조합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해보세요. 그다음에 지직리 무슨 면에 무슨 리가 있죠. 지직리라는 곳이 있어요. 그다음에 지직리 지가 뭐야? 지역주택조합 지기 리가 이 세 가지가 있죠. 이 세 가지를 또 바꿔서 낼 수 있거든요. 무슨 리? 지, 징, 리. 할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5번은 뭐냐면, 여러분들, 지금 재개발 부담금이에요? 재건축 부담금이에요? 그러면 재개발 사업에 발생한 초과 수익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재건축 부담금은 어떻게 재건축에서만 나타나겠죠. 그 다음에 얘도 틀렸어요. 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령이 시행되는 게 아니죠. 그럼 맨 밑에 가서 현관 패치라고 했어요. 5번에 가시면, 재건축 부담금은 나와 있나요? 그럼 이건 재개발이에요? 재건축 사업에서 발생하는 거예요. 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있죠.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 시험 문제, 감정평가 시험 문제 어떻게 나왔냐면, 만약에 아까 여러분들 개발부담금제 기억나시죠? 개발부담금제는 그냥입니까? 개발이익 환수제에 있습니까? 개발이익 환수제에 적용을 받겠죠. 얘기 좀 해보세요. 우리나라 법률이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죠. 근데 이건 개발 부담금이에요? 재건축 부담금이에요?
그럼 이건 어느 법률에 근거를 받겠어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죠. 찾았죠, 그죠? 이것도 좀 기대되고, 4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넘겨볼게요. 자, 넘기시면은 16번 들어가겠습니다. 16번에 가시면은, 아까 제가 이 토지은행 기억하십니까? 이건 지자체예요, LH공사예요. 그럼 16번에 틀린 건 5번이 틀렸죠. 그래서 공공토지 비축에 관한 법령상 지자체에서 직접 관리하는 게 아니라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관리하겠죠. 몇 번이 정답입니까? 5번. 특히 다 보진 않고요. 1번만 체크해보세요. 토지 비축도 간접에 들어갑니까? 직접적 개입에 들어갑니까? 이 정도. 다른 것들은 그냥 뭐 토지 비축 사업은 3번에 토지를 사전에 비축했다가 장래 공유사가 원하는 시행과 토지 시장의 안정이 기할 수 있다는 거고, 이렇게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19번 별표 종합선물 세트를 했는데 틀린 거 잘 보세요. 아까 제가 개별만 시장이요, 나머지 다 국장이 했죠. 그럼 여기서 19번의 정답은 4번인가요? 개별 무시가는 누가 합니까? 시장 군수 구청장이 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1번에 개발부담금제는 맨 끝에 가시면 개발이익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두 번째 환수 제도라는 게 있죠. 자, 세 가지를 읽어보세요. 무슨 이익 환수 제도에 들어갑니까? 개발이익 환수 제도에 들어가죠. 그 다음에 2번은 아까 읽었던 거고, TDR 있어요? TDR? 3번은 두 번째 비추 쳐보세요. 개발권 양도 제도 있죠. 그러면 세 가지를 읽어보세요. 개발권 양도 제도에 대해. 시험 문제가 1번하고 3번을 바꿔냈었어요. 얘기 좀 해보세요. 근데 이건 옳게 낸 거죠. 이해하셨죠? 그죠? 이렇게 잡으시고, 그 다음에 5번에 토지 비축이 토지은행입니다. 정부가 간접입니까? 얘도 직접입니까? 들어간다. 그래서 4번을 노리게 된 거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22번 끝나고 좀 쉬었다 가겠습니다. 22번. 너무 쉽게 나왔어요. 22번. 자, 22번에 가시면은 토지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자, 여러분들 여기서 1번인데 금융지원 보조금은 직접이에요, 간접이에요? 빠져나가야 되죠? 그렇죠? 자, 지금 나왔다 그랬잖아요. 2번 보세요. 동그라미 2번을 보시면은, 자, 우리가, 자, 거기 갑니다. 개발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 다음에 이익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두 번째 환수 제도 있죠. 불러보세요. 개발이익 환수 제도죠. 아까 제가 개발권 양도와 개발이익 환수를 바꿔낸다 그랬잖아요. 3번 토지 선례가 맞죠.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토지거래 계약 내에 허가 신청이 있을 경우 공인목적을 위해 사적 거래에 우선해서 국가지자체, LH 등이 그 토지를 매수할 수 있다. 3번이 정답인가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미개발 토지를 토지용 계획에 따라서, 자, 이거 동그라미 쳐보세요. 토지 동그라미 치시고 구획정리라는 단어가 있나? 자, 따보세요. 토지 구획정리 사업. 아까 환지 방식 기억나시죠? 근데 요즘은 도시개발 사업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기반시설을 갖추면서 이용가치 높은 토지로 전환하는 거는, 요거는 토지 적성입니까? 요거는 환지 방식입니까? 환지 방식을 아까 뭐라 그랬어요? 토지 구획 정리 사업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칠판 적성평가 기억나십니까? 자, 내가 얘를 문가로 보낼지 이가로 보낼지 그냥요, 적성평가를 해요. 이 토지를 개발로 보낼지 보존을 보낼지 경험할 수 있죠. 이게 나면 토지 적성평가를 찍으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5번에 보시면, 어머나 토지에 대한 개발 보존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합리적 조정 나왔어요? 그럼 이건 뭐 찍으셔야 돼요? 토지 적성평가를 찍으셔야 되는 거죠. 아시겠죠?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이렇게 보시고, 오늘 프린트 다 받으셨죠? 그럼 토지정책 갔으니까 이제 우리가 주택정책으로 가야겠죠? 요거. 조금만 쉬었다가 갈게요. 쉬십시오.